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6주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원운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원운동하는 물체를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를 풀 때 이용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푸는 그런 예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6주가 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음 주 한 주만 더 한 다음에는 8주에는 중간시험을 봅니다. 중간시험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올려줘요. 그래서 형식은 기출문제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한테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답만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의 답은 제공하지 않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 중간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3교시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힘을 받는 물체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방정식 자체는 간단한데 이제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씩 복잡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가 일정한 힘을 받는 그런 경우였죠.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는 가속도만 구하면 됐기 때문에 우리 가속도 구하는 걸 했고 다음 주에는 변하는 힘을 받는 경우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확장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보겠지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물리에서는 다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리에는 물리량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아주 복잡한데 사실은 물리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합니다. 어떤 물리량이 언제 어떻게 도입됐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물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도입할 물리량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일과 에너지 같은 물리량을 우리 다음 주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힘이 일정하지 않은 힘을 도입하면 그러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바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 시간에는 구심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원운동을 하더라도 항상 구심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운동을 할 때 항상 구심력만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운동을 하면 중심을 향하는 성분, 힘이 중심을 향하는 성분도 있고 중심을 향하지 않고 접선을 향하는 성분도 있죠. 어떨 때 접선을 향하는 성분은 없고 중심을 향하는 성분만 있습니까? 어떨 때? 네, 그렇죠. 등속 원운동 할 때죠. 그래서 구심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면 바로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기가 일정하고 그때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방향은 자꾸 바뀌는데 특징은 같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항상 중심을 향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등속 원운동의 특징을 여기에 비교할 것 같으면 물체가 받는 힘은 구심력인데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렇죠.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구심력의 크기가 일정해야지 그래야지 등속 원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떠냐?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 우리가 극좌표계로 말한다면 마이너스 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등속 원운동에서는 가속도가 그래서 가속도가 항상 중심을 향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래서 속력이 V인 등속 원운동을 하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반지름이 R이고 크기가 V인 그런 등속 원운동을 하면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그러죠. R분의 V 자승으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그 R도 변하지 않고 V도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도 R분의 V 제곱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 다음에 방향은 역시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 그래서 F는 ma라는 운동 법칙에 의해서 구심력과 가속도가
이게 서로 비례해야 되겠죠. 그 비례상수는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로축 방향을 이용하면 경사면이나 도르래 문제와 같이 경사면이나 도르래 문제가 어땠었냐면 우리 이렇게 회상해 볼 것 같으면 자 X축, Y축 할 것 같으면 X축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Y축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로축하면 사실은 로 방향은 물체가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는 방향이지만 로 방향이라는 말 자체는 같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로 방향과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을 이용할 것 같으면 경사면 문제나 도르래 문제 우리가 1교시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이번 시간은 주로 문제 풀이로 이제 다 합니다. 그래서 원형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이 제법 크다고 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자동차 하나가 질량이 M인 자동차가 여기를 질주하도록 하겠어요. 반지름 얼마냐면 R입니다. 그런 반지름이 R인 원형 도로를 자동차가 속력 V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물체가 질량이 M인 자동차가 반지름이 R인 원형 도로를 속력 V로 질주하면 그러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가 μs일 때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을 최대 속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게 뺑뺑 도는데 뺑뺑 돌 때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뺑뺑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할까? 보니까 구심력 역할을 할 때 우리 다른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뺑뺑 돌리면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했습니까? 네,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했죠. 또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뱅뱅 돌면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까? 중력, 만율력이 구심력 역할을 했죠. 그러면 우리 바켓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집어넣고서 그걸 갖다 이렇게 돌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돌렸어요. 바켓에 물을 이렇게 넣고 돌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하겠습니까? 줄은 없는데 물에는 줄이 물이 지금 원운동을 하죠. 바켓스가 원운동을 하면 바켓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이제 장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장력. 근데 바켓스 속에 들어있는 물이 원운동할 때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했습니까? 바켓의 밑바닥이 물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바켓의 밑바닥이 물을 미는 힘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수직항력이 원운동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반드시 어떤 힘인가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무엇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자, 여기에 줄이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 여기 줄이 있네요. 이거 장력? 아니죠. 이게 줄이 아니죠. 자, 그러면 자동차에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까? 수직항력? 수직항력 곤란하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까? 마찰력. 네, 그렇습니다. 마찰력. 그래서 마찰력인데 우리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정지 마찰력이 마찰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운동 마찰력이 마찰력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네? 저기는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 여기는 무슨 마찰력? 여기는 무슨 마찰력? 네, 정지가 2고 운동이 1이네요. 1대2. 이렇게 답이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그 다음에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했는데 이 자동차는 움직입니까? 정지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뺑뺑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냐면 면과 면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사실은 이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여기서 원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 마찰력은
자동차를 원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합니다. 이때 이 마찰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자동차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정지 마찰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지 마찰력 처음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무거운 물체를 내가 이렇게 밀면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미는 거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것처럼 이 자동차도 뒤로 밀면 원의 바깥 방향으로 밀면 자동차가 원의 바깥 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면이 자동차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정지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정지 마찰력.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형도로를 갈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고 있으면 고속도로에서 타이어의 바퀴와 지면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입니까? 운동 마찰력입니까? 네, 여기 운동 마찰력. 가운데 운동 마찰력. 맨 끝에. 네, 전부 다 운동 마찰력. 네. 그러면 답이 운동 마찰력이 되는데 사실은 이때 자동차를 가게 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입니다. 바퀴와 자동차 사이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은 어떤 경우냐면 막 하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았어요. 어떨 때 갑자기 밟습니까? 앞에 뭐가 나타나면 갑자기 밟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바퀴는 안 움직이더라도 자동차는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앞으로 싹 가죠. 바퀴는 안 움직이고 자동차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나죠. 왜 연기납니까? 바퀴하고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이때 작용하는 것이 운동 마찰력입니다. 이때. 다시 말하면 자동차 바퀴와 지면 사이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이죠.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서로 상대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따뜻해집니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따뜻해지죠. 여기에 바로 운동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력이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정지 마찰력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가게 하는 거는 자동차 바퀴하고 지면 사이가 상대적으로 움직여 버리면 미끄러져서 그냥 헛돌죠. 이렇게 헛돌 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이에요. 정지만 헛돌지 않고 이렇게 돌려면 다시 말하면 헛돌지 않아야지 자동차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게 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다.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자동차가 달리고 있으면 그 마찰력은 바로 정지 마찰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문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하나 알아두고 이 경우의 마찰력은 앞으로 가게 하는 마찰력이 아니라 옆으로 쓸리지 않게 하는 마찰력이죠. 이런 마찰력이 작용해서 자동차를 원 궤도를 돌게 원운동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속력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앞에서 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맨 먼저 첫 번째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그 그리기 전에 뭐 합니까? 그렇죠. 대상 물체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대상 물체는 바나나에 자동차뿐이 없으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렇죠.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찾아내죠. 여기서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여기 자동차가 받는 힘은 자 중력이 있어요. 중력은 어떤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죠. 네,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직항력이 있죠. 수직항력 어떤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수직항력 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겠어요? 마찰력. 이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마찰력 F는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힘을 다 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네, 그렇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바로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축을 그리느냐 하면 로축을 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등속 원운동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이 아니면 로축 말고 다른 축도 필요하죠. 근데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는 항상 로축 방향의 성분만 있으니까 이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일정한 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축? Z축. 위로 가는 Z축이 되겠어요. 그리고서 자동차를 이렇게 그렸는데 자동차를 그리지 않았으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힘을 다 그리면 밑으로 중력, 위로 수직항력,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찰력은 어떤 방향으로 그리겠어요? 여기다 오른쪽으로 그리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그리면 좋겠어요? 네, 이쪽에서는 왼쪽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는 왼쪽, 여기는 네, 왜 왼쪽입니까? 중심 방향을 향했죠. 중심은 플러스 로의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로의 방향이니까 자, 왼쪽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바로 운동 방정식을 이제 쓸 수가 있겠어요.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썼냐면 각 축 방향으로 했죠. 그래서 로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 하면 로축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힘부터 하죠. 힘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힘은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F는 MA로 이렇게 하면 되죠. 합력은 마이너스 F는 MA로. 그 다음에 어떤 Z축 방향은 두 개가 있으니까 뭐 붙었습니까? N 플러스부터 먼저 쓰죠. 그래서 N 마이너스 MG는 MHZ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운동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풀어야 될 식은 몇 개 있었어요? 두 개를 여기다 써놓으면 아까 한 거 써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F는 MA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N-MG는 MHZ. 그럼 여기서 모르는 건 무엇을 여기서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이런 게 나오면 무엇을 일단 모른다고 합니까? 가속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두 개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 모릅니까? 수직항력 모르죠. 또 뭐 모릅니까? 마찰력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구해야 할 미지수는 A로 AZ, NF 이렇게 네 가지씩이나 되는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만 풀죠. 식도 모자라니까 나 기분 나빠하고 그만 푸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대답할 수가 없죠. 자,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럴 때는 반드시 미리 알 수 있는 그 성립하는 조건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구속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구속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는 식은 두 개이고 미지수는 네 개인데 풀 수 있을까? 풀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는 조건이 몇 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두 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Z는 0. 이건 어떤 조건이에요? 자동차가 위아래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실은 위아래 방향으로는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조건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A로는 우리 R분의 V제곱이다. 이거 아는 거죠. 자, 그래서 R분의 V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면 풀어야 될 식은 두 개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두 개가 각각 여기다가 A로에다가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그러니까 이제 F는 R분의 MV제곱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마찰력이다.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죠. 속력을 구하는데 속력이 웬만할 때는 마찰력이 그거에 맞게 딱 생깁니다.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라는 건 원래 어땠어요? 내가 밀면 그 미는 거하고 딱 같은 크기만큼 생기는 거죠. 그래서 V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거에 맞는 정지 마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V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면 미끄러지는 거죠.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을 다 제공할 수가 없으면 바깥으로 미끄러지겠어요. 사실 이거 바깥으로 미끄러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운동을 하지 않고 어떤 운동을 하겠어요? 그냥 접선 방향으로 가는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때 그렇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최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을 주는 속력은 뭐겠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마찰력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 정지 마찰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수직항력을 알아야 됐어요. 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에서부터 AZ가 0이라는 조건에서부터 우리 수직항력은 mg라는 걸 우리 알았죠. 에이 그냥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수직항력은 항상 mg인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수직항력은 반드시 운동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엇을 이용하냐면 자 이럴 때 이 마찰력이 FS인 속력 부위에 대해서는 정지 마찰력이 딱 알맞게 90력으로 작용하지만 그런데 최대 속력 부위의 M에서는 무엇이 성립해야 되냐면 이게 딱 성립해야 되죠. 이게 바로 뮤S N이니까 여기 N 아까 구했어요. 그래서 뮤S mg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최대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했으니까 이게 VM이니까 VM은 이렇게 곱했어요. 이 스몰 m은 여기서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그때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속도는 여기에 정지 마찰 개수에 그 다음에 g에 그 다음에 반지름이 여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마찰 개수가 정지 마찰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최대 속력이 무엇에 따라서 커지냐면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이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좀 똑바로 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무한대일 때가 어떤 거예요? 직선도로죠. 근데 이게 커브를 돌면은 커브가 있으면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속력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속력보다 더 빨리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속도로에 커브가 돼 있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속력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속력을 줄이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대학생이니까 지금 운전을 처음 막 시작할 때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커브 때 속력 줄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길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운전을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길에서는 뭘 해야지 돼요? 속력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속력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내가 감이 좀 잡히면 그때 어느 정도까지 여기 최대 얼마까지는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감을 내가 얻어야 되겠어요. 물론 이때 뮤S도 중요하죠. 그래서 빙판이 되면 뮤S가 어떻게 돼요? 뮤스가 점점 작아지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속력을 더 줄여야 되죠. 빙판이 되면 미끄러지는 속력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건 연습에 나오는 문제인데 경사면 원형 트랙. 우리 자동차 경주대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때도 원형 트랙을 돕니다. 근데 그때 그 원형 트랙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이 경사진 원형 트랙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마찰력만 가지고는 90력 빨리 돌면 어때요? 빨리 돌면 90력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찰력 가지고 정지 마찰력 가지고 90력 만들 수 없을 때 이렇게 트랙을 좀 이렇게 옆으로 휘어 놓을 것 같으면 무엇이 90력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수직항력이 90력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직항력이 90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트랙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마찰은 없이 오로지 수직항력만 가지고 90력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경사각이 세타인 경사면으로 된 반지름이 아린 원형 트랙을 경주용 자동차가 속력 V로 질주. 그때 뭐 속력 V로 질주했으면 V가 좀 크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좀 크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럴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을 무시할 때 속력 V를 구하라. 만약에 이게 경사면이 경사지지 않았다면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혀 돌 수가 없죠. 경사지지 않았으면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이 90력 역할을 하는데 마찰이 없으면 전혀 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단면을 본 거예요. 단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고 트랙이 이렇게 경사졌을 때 여기에 자동차가 경사각은 세타일 때 여기 경주용 자동차를 이렇게 탁 해놨어요. 경주용 자동차 멋있습니까? 네?
경주형 자동차 같지가 않아요. 자, 이게 열심히 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우리 R이라고 하면 그때 이게 마찰을 무시할 때 속력 V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지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도 똑같이 등속 원운동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요? 그렇죠. 이제 잘 안 해.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대상 물체를 찾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체에 작용하는, 해당하는이 아니라 작용하는 힘을 구한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은 무엇일까? 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네, 중력이 있네요. 중력 밑으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네, 수직항력 있겠죠. 수직항력, 두 번째 수직항력.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없다는 걸 얘기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항상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이거 이상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해요? 사실은 수직항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직항력 어디를 향했어요? 쪽이 향했죠. 구심력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심을 향하죠. 그래서 구심력은 무엇이 구심력 역할을 하냐면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경사지지 않은 면에서도 수직항력, 중력, 마찰력의 합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중력하고 수직항력은 어땠어요? 서로 더해서 상쇄해서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냐면 마찰력만 남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중력하고 수직항력을 합한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합해가지고 딱 중심을 향해요. 야, 어떻게 수직항력하고 중력을 합했더니 이게 딱 중심을 향할까?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직항력은 딱 그렇게 되도록 생기는 거예요, 원래. 왜 그래요? 수직항력은 운동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직항력이 운동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생기니까 딱 그렇게 생기는 거고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수직항력은 반드시 나중에 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뜻이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힘까지 다 그려놨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로축, 위쪽은 Z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동차를 그려놓고 자, 맨 먼저 뭘 그리냐면 중력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을 그리는데 수직항력은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네,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직항력. 그래서 수직항력을 그렸어요.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세우는데 운동방정식은 두 방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축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는 복잡하네. 로축 방향은 여기에 마이너스하고서 요 성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그것이 MA로. 그 다음에 Z축 방향은 n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mg는 MAZ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식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풀어야 할 식이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또 구해야 될 미지수는 몇 개일까? 여기서 보니까 구해야 될 미지수 몇 개예요? 여기서는 세 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V도 하나 더 구한다고 한다면 네 개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 무엇을 풀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냐면 AZ는 제로, 그 다음에 A로는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이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풀어야 될 식은 여기다가 A로를 대입할 것 같으면 자, 마이너스 N 사인 세타는 R분의 MV제곱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 없으면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제로를 대입했더니 N 코사인 세타는 MG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무엇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무엇을? 네, 세타가 주어졌을 때 속력 구하는 거였죠. 거기에서 딱 맞게 속력. 만약에 이때 이 속력, 여기서 구하는 속력보다 속력이 더 작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더 작다면 구심력이 어떻게 돼요? 구심력이
속력이 더 작다면 구심력이 더 센 셈이 되니까 더 작은 원을 돌도록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그 다음에 속력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심력이 더 작은 셈이 되니까 더 큰 원을 돌고 위로 올라가겠어요. 근데 딱 V 여기에 딱 맞으면 그 원형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n을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답 다 줬네. 여기 그냥 나누는 게 제일 쉽죠. 그러면 탄젠트 센터는 RG분의 V제곱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속력은 R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 이거 보니까 자, 이 속력은 R이 크면 클수록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타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돌 수가 있죠. 당연하죠. 동사이 크면 클수록 수직항력이 더 많이 받쳐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경우에 마치 일정한 힘을 받는 것처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 수 있는 걸 보니까 좀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듯하다는 대답을 내가 지금 유도하는 질문이었죠. 네, 좋습니다. 이제 그냥 이 정도만 풀까? 좀 더 풀어볼까? 아무래도 좀 더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에 수직항력 아까 한 얘기예요.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이 딱 구심력과 같도록 수직항력이 작용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연습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연습에 여기 정지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정지위성. 이거 인공위성 얘기하는 거죠. 정지위성은 정지위성의 고도 h를 구하라. 우리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어떤 고도에서 도느냐에 따라서 위성을 다르게 쏘아 올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무엇과 관계 있냐면 케플러의 제3법칙과 관계 있어요. 케플러의 제3법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전부 서로 다른 행성들이 어떤 점에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행성의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3승과 비례한다. 또는 주기의 제곱을 반지름의 3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이거죠. 따라서 반지름이 점점 클수록 주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럼 주기가 같으면 반지름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성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일련이 같다 그러면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전 궤도의 반지름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그것의 공전 주기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경우에도 달을 포함해서 달도 지구를 도는 위성이니까 모든 위성들은 그 위성의 주기의 제곱을 그 위성의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3승으로 나누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지 위성은 어떤 위성이 정지위성이냐면 정지위성에 대해서 누구 얘기해 볼 사람 있어요? 네, 거기서 어떤 게 정지위성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해도 그 위성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 그렇죠.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공중에 항상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는 자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자전하면 안 보이겠죠. 이게 바로 별들이 그렇죠. 지구는 자전하는데 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별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별이 따라 돈다면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따라서 정지위성의 경우에는 공전 주기가 얼마야 되겠어요? 한 바퀴 도는 게 얼마야지 되겠어요? 그렇죠. 24시간이면. 공전 주기가 24시간이면 항상 저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러면 그런 정지위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쏘아 올리는 고도가 여러 개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만 있겠습니까? 딱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지위성은 같은 고도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고도에서 돌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부딪히겠어요? 안 부딪히겠어요? 네, 그렇지만 뭐 부딪히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다 똑같은 속도로 도니까 속력도 다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막 가면 추월할 때 이게 부딪히는 거지 똑같은 속력으로 가면 이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죠. 그래서 물론 너무 많으면 똑같은 속도로 갈 때도 부딪힐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으면. 자,
자, 그래서 이 정지이성의 고도는 어떻게 구하나 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지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네, 정지이성은 이렇게 생겼는데 정지이성이란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전 주기가 24시간인 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지이성의 주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이건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고도를 h라고 하면 그러면 이 큰 정지위성의 이 원의 반지름은 r 더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반지름 더하기 고도를 한 게 전체 반지름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 r이 더 크겠어요? h가 더 크겠어요? r이 더 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안 되고 h가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이니까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여기 그려놓기도 훨씬 더 많이 그려놨잖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예요. 자, 이래야지 위성입니다. 이래야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정지위성의 주기라고 하는 건 이게 둘레니까 둘레를 정지위성의 속력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시간이죠. 이게 24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T0는 24시간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실용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초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어요. 초로 바꿨어요. 그러면 8.6 곱하기 10의 4승초가 24시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위성의 고도 h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왜 자꾸 쓰지? 대상 물체는 인공위성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작용하는 힘 구해야지. 그럼 작용하는 힘은 뭐 있어요? 중력 또는 만유인력 하나뿐이 없죠. 작용하는 힘은 만유인력 하나뿐이 없는데 그거의 크기는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용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거리 r 제곱분의 m 이렇게 되죠. m은 지구 질량, 스몰 m은 인공위성의 질량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인공위성이 있고 m이 있고 자 힘은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요?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만 작용하고 자 F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방정식은 로축 방향만 있고 마이너스 F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뭘 이용하냐면 F는 우리 만유인력 구한 거 집어넣고 A로는 가속도 온운동의 가속도 R분의 V제곱 R이 R 더하기 H죠. 그래서 온운동의 가속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없으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뭘 구하는 게 우리 문제입니까? 뭘 구하는 거? 고도 구하는 거죠. 여기서 뭘 없애야 되겠어요? 고도인데 이거 V 없애야 되겠죠. V는 뭐였냐면 아까 이거였죠. V는 여기다 원의 둘레를 T제로 나눈 거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대입하면 R 더하기 H는 여기 R 더하기 H는 요거 했으니까 4파이분의 G제곱 4파이분의 GM 4파이분의 GM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4파이 제곱분의 GM 네, V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R 플러스 H의 제곱이 나왔죠. 이놈을 저놈으로 갖고 가야 되겠어요. 갖고 가서 3분의 1승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R 플러스 H가 나오죠. 그래서 H는 3분의 1승을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R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바로 R 지구의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6.38 곱하기 10의 6승이에요. 요 놈은 뭐가 되느냐? 요건 뭐가 되냐면 3.59 뺀 결과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10의 7승 되겠어요. 그래서 지구 반지름보다 훨씬 더 크고 H가 3.5 곱하기 10의 7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략 지구 반지름의 몇 배? 5배 정도 되네. 그래서 고도가 지구 반지름의 5배 정도 올릴 것 같으면 정지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또 있네.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수평면이 있어요. 수평면 위에서 물체가 원동을 하는데 원동하려면 수평면에서 원동하려면 가만 놔두면 원동 못하죠. 어떻게 했냐면 줄로 매달았어요. 근데 이 줄은 어떻게 했냐? 구멍 뚫어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량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질량 두 개가 있는데 요놈의 질량은 스몰 m, 요놈의 질량은 스몰 m은 수평면 위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자, 요건 라지 m이라고 한다면 라지 m은 줄에 매달려서 정지에 있을 때 그때 무엇을 구하라? 수평면 질량의 등속 원운동하는 속력을 구하라. 어때요? 속력이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위로 올라가겠죠.
너무 늦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딱 맞으면 여기서 그대로 돌겠어요. 그러면 딱 맞게 하는 구심력은 무엇이 제공합니까? 요거에 장력이 제공하는데 이 장력은 무엇과 같아요? 자, 요 이쪽에서 줄이 요 물체 질량 스몰 m을 잡아다니는 장력하고 라지 m을 잡아다니는 장력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지 돼요? 같으려면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으면 줄의 질량이 하면 그러면 됐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질량이 장력이 같은 그런 조건에서 이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물체를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자, 물체는 요거 두 개고 그다음에 질량 m이 받는 힘은 중력 mg가 되겠고 그다음에 수직항력 n이 되겠고 그다음에 장력 T1이 되겠어요. 장력 T1. 그다음에 질량 라지 m이 받는 힘은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력 mg가 되겠고 장력 T2가 되겠어요. T2. 자, 이렇게 힘을 다 찾아 놨으면 이제 우리 뭘 하면 됩니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죠.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수평면 위의 질량한테는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로 방향하고 Z 방향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질량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중력, 위로 수직항력. 자, 이번에 또 장력은 어떤 방향? 오른쪽, 왼쪽? 왼쪽 그리면 되겠죠. 장력 T1. 그러면 이거 보고서 바로 운동 방정식 쓸 수가 있겠어요. 로축 방향은 F로는 로축 방향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T1은 MA로 그렇죠. 그 다음에 Z축 방향은 두 개 있으니까 N-MG는 MAZ 이렇게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줄에 매달린 물체에 대해서도 또 그려야 되니까 이때는 Y축 방향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래쪽 위쪽? 어느 쪽? 아래로 뭐 하기로 하자. 아래로 하면 좋겠어요. 아래쪽 그러면 자, 뭐 이렇게 놓고서 여기 있으면 밑으로 mg, 위로 t2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이때 y축 방향의 식은 어때? 밑에 거부터 mg 빼기 t2는 may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풀도록 하겠어요. 세 개를 풀면 풀어야 될 식은 세 개인데 어때요? 구할 미지수는 몇 개가 되냐면 쫙 해가지고 6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은 3개인데 미지수는 6개 풀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지 않고서도 미리 아는 구속 조건 3개 이렇게 딱 나오죠. 자, 장력이 같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AZ는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조건 그 다음에 이건 수평면 위에서 정지해 있는 거 위아래로 그 다음에 AY도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정지 아니고 3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3개를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A로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AZ 대입했어요. AY 대입했어요. 4, 5, 6 이렇게 했는데 우리 무엇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무엇을 구하는 게? 네, 요거 V 구하라는 거였죠. V. 자, V 어떻게 구하면 되냐고 봤더니 뭐 그냥 V 어떻게 구하면 되냐라고 봤더니 60을 40에 대입하면 바로 V 구해지는데 되게 싱거운 문제네. 그래서 40과 60을 대입하면 바로 구해지네. 그렇죠? 네, 바로 구해졌어요. 그래서 R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 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 볼까? 정리하면 없죠. 정리.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습니까? 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를 마치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등속 원운동 물체에 대해서는 원통 좌표계의 로 방향과 Z 방향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면 편리하다. 그때 우리 이용한 게 뭐였냐면 V로 움직이면 그때 A로는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예제를 푸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한 주 더 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주 중간시험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주기 바라겠어요.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어요.